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청하다 용기 내어 상담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 결혼 2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첫 외도는 결혼과 동시에 알게 됐어요. 신혼이지만 한 달 만에 임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외도 중이더군요. 이혼하자고 하니 울면서 잘못을 빌고 그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용서하고 지나갔지만 외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12살 어린 아가씨부터 유부녀까지 다양하게요. 섹스 리스인 건 당연하고요. 운동이나 친구들 만남 모든 걸 자유롭게 하고 산 사람입니다. 작년 4월에 2살 연상 이혼 영화 외도 중임을 알고 이혼 요구를 했고 그러나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도 있었어요. 다 헤어졌다며 생각해보자는 남편이 얼마 전까지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저에겐 계속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이미 합의도 보았고 법원도 다녀왔으나 자기가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거라 나왔다는 남편. 그러면서 상간녀랑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90%인데 아이도 걸리고 사위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 어쩜 저도 저걸 핑계 삼아 끈을 못 놓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요? 이게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90%인데 네. 10%는 아직까지 이혼 못 하겠다잖아요. 나머지 10%를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얘기 아닌가? 사연이? 일단은 그쪽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자, 일단 이 남편분과 아내분의 심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뭐 상관녀는 뭐 부정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남편분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신혼 때부터가 이 여자, 저 여자 뭐 만나서 한 명 대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걸리는 대로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보군. 예. 그러니까 뭐 남봉꾼 남편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네.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나고 다닌 거고 첫 외도를 이제 결혼과 동시에 알게 됐고 임신 중에 그 바람을 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울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거 볼 때 이제 남편이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분리불안이 있으신 분이고 예, 그래서 이혼을 많이 두려워하는 분이다. 그리고 아내분이 남편을 선명하게 모든 걸 자유롭게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걸 자유롭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상대적이거든. 예, 그럼 아내분은 남편을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 자유롭다? 아내분은 남편을 방치했겠죠. 예, 아내분 남편을 방치했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터치를 안 한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이 자유롭게 해준 게 방치가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아내분 입장에서는 뭐 할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네. 내가 뭐 아이들 키우고 뭐 또 살림도 하고 또 남자가 뭐 내가 남편이 늦으면은 아내가 잔소리 했는데 잘 먹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몇 번 포기하고 아이고 결혼과 동시에 바람핀 놈인데 니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뭐 반포기 상태로 이제 25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반포기 상태로. 맞아요. 그러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 아내분의 좀 심리를 볼게요. 네. 아내분은 이혼 욕구가 9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혼 때부터 계속 바람이 있었잖아. 네. 여러 여자를 만나왔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혼 안 하고 싶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욕구다.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위를 많이 예뻐하신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좀 이쁨 받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핀 사위도 부모님이 좀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은 그 친정 부모님이 바람핀 거는 모르실 수도 있죠. 네, 뭐 모르시더라도 모르시더라도 이제 이쁨 받는 능력은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내분이 하는 행동과 남편분의 행태를 볼 때 아내분은 약간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좀 수동적이지 않나? 수동적이다? 예. 뭐 본인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건데 부모님 때문에 이혼 못해요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이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분들이에요. 이걸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부모님 생각가 착한 딸이기는 한데
이 착하다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좀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엄마 말 잘 들어 착한 아들이야, 엄마 말 잘 들어 착한 딸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엄마 말 안 들어 나쁜 아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하다는 표현은 이제 수동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지금 착한 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남편과도 내가 버티고 살아면 착한 딸이야. 엄마 상처 안 주려고. 그만큼 수동적이다. 자,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남편분이 자유롭게 다니고 아내분이 좀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수동적인 사람은 남편한테도 수동적이겠죠. 예, 이게 캐릭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관계중독에서 얘기하는 이제 낮은 자신감형 관계중독이라고 합니다. 예,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죠. 예. 네. 근데 이런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수동적이지만 부모님 말도 잘 듣지만 남편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통제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아내분은 편하게 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편분도 좀 여성 편력이 있고 되게 뭐 자유로운 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궁합이라는 거야. 예. 이런 경우에 결혼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남편분이 여성 편력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연애할 때도 아내분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아, 예. 그랬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주구장창 쫓아다니는 이 남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내를 쫓아다니고 그래 네가 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내가 결혼 한번 해볼게. 근데 이 쫓아다니는 패턴 자체가 다른 여자한테 나오는 거죠. 아이고 참. 네. 예. 그래서 아내분한테 늘 아내분들 상담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네네. 예, 이런 케이스 같은 게 자기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믿었어요 이런다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여자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웬일이야. 예. 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 원래 그렇지 뭐. 아유 참.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궁합이 좋지가 않다. 예. 궁합이 좋지가 않다. 근데 만약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이 아내분이 좀 날라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결혼 25년 차시면 뭐 연세도 뭐 50대 정도 되실 건데 뭐 그 나이에 날라리 된다는 게 쉽지도 않잖아. 젊은 사람들 아니고. 그렇죠. 애들 엄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행히 아이들은 좀 장성했을 거예요. 예. 네, 결혼 25년 차니까 아이들이 뭐 다 성인이 됐을 것 네, 같고.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남편분 놓고 싶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자, 이거는 예. 본인의 결핍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결핍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네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결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이건 결핍이 아주 뚜렷하죠. 그래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이고요. 예, 첫 번째, 예. 이분 전업주부세요, 그죠? 네네. 예, 전업주부. 예, 경제 능력이 결핍이 돼 있죠. 아. 예. 돈. 예. 이 아내분한테 만약에 한 복권이 딱 로또 복권이 모아서 한 1,000억 정도 딱 생겼어. 예. 그래도 살까? 안 사시지 않을까요? 예. 저기 뭐지? 엄마 친정 부모님 좀 걸려도. 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재산이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재달분할 50% 해가지고 나오셔도 네. 그 재산 분할 가지고 경제 활동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분이 굉장히 부자가 아닌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예. 양육비에 대한 이제 청구 의무는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거 위자료 받는다고 해봤자 뭐 많아봤자 3천만 원?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글만 봤을 때는 네. 25년 동안 네. 거의 그 살림만 하시고 아이만 키우신 것 같은데 네네. 경력도 지금 단절돼 있으시고 네. 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기도 되게 겁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능력을 갖춰라. 돈 결핍돼서 그래요. 네. 돈 결핍. 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결핍되느냐? 네네. 남자가 결핍돼서 힘듭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나가서 뭐 한 달에 뭐 최소한 5, 600은 벌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는데 겁 안 나거든요. 예. 한 달에 5, 600은 충분히 먹고 살아. 한 그렇죠. 명이서. 예. 또 아이들 아직 뭐 시집장가 안 갔다 그래도 애들 뭐 또 경제활동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먹고 산다고. 그렇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 결핍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이분한테는 지금 남자를 사로잡는 능력이 결핍돼 있어요. 너무 살림만 하셨나요? 너무 살림만 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수동적이신 분이니까 예. 남자를 대할 때도 수동적일 거고 예.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 예. 남편이 평생 벌어다주는 돈만 썼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사랑만 받을 줄만 아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내가 딱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에너지 방향이. 아. 제가 그 상담을 하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예. 저희가 불건전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놓칠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간녀 상간남들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 만나가지고 놓지 못하냐면요. 네. 이성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실.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남자가 다 내 거 같아. 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 남자 잡고 있어야 돼? 버리고 또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 내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쓰레기 같은 게 하나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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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 남자가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하다가 파혼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도 역시 남자가 결핍돼서 힘든 거예요. 파혼했어 그럼 야 버려 내가 딴 놈 내가 데리고 올게. 딴 놈 딱 만나면 되잖아. 예.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는 거야. 그 만약에 한정식 집에 갔어요. 그럼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괜찮은데 이제 뭐 요만한 진짜 맛없는 빵 쪼가리 하나밖에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빵 쪼가리 하나도 소중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아. 지금 이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 예. 그런 상황이 나온 건 이분 성격 때문이다. 너무 수동적이시잖아. 아. 예. 내가 이렇게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돈 문제도 그렇고 남자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혼하고 내가 평생 혼자 살 자신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네. 내가 괜찮은 남자나 딱 남편보다 나은 놈 하나 딱 잡아와야지. 네네네. 그쵸? 네. 그럼 딱 잡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돈도 내가 딱 잡아올 수 있는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결핍이 돼 있고 그게 왜 그러면 성격이 너무 수동적이다. 네. 그리고 수동적이신 분들이 마지막 네. 결핍된 게 뭐냐면 예. 즐거움이 결핍돼 있습니다. 어. 사람이 재밌게 살려면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주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 같고 악마 같은 놈이라도 내가 사랑을 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게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요? 그럼. 그럼. 예.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걸 따를 줄은 알고 예, 어떤 상황에 휩쓸려 갈 줄은 알아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 이제 능력이 결핍돼 있을 것이다. 그럼 다행히 삶이 행복할까요? 심심할까요? 심심하죠. 심심하죠. 누가 정해줘야만 되니까.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또 즐거움이 결핍돼 있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은 항상 좀 무료하게 살아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항상 재미없게 살아요.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그 진취적인 사람들 있죠. 네. 이건 내 삶이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사람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격 때문에 남편하고 궁합도 안 맞은 거예요. 자, 남편은 지금 여성 편명이 있으신데 이분이 뭐 계속 외도를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쾌락 욕구는 굉장히 크신 분이야. 아, 근데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반면으로 쾌락 욕구가 없으신 분이거든. 예. 뭘 본인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겠죠. 근데 수동적인 분들은 항상 이게 즐거움이 결핍돼 있어요. 왜?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말만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지금 뭐 25년 차로 나이 50대셨을 텐데 아직도 부모님 눈치 보고 계시잖아. 이혼하는 문제에서도. 예. 얼마나 말 잘 듣는 착한 아내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심사임당처럼 그냥 다 좋고하게 있고 애들만 이렇게 키우고 그냥 살림이나 촥 하고 뭐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이런 것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 애들도 지금 다 커가지고 2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갔는데 네네. 아이도 걸리신다고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착한 아내, 네. 착한 엄마 역할, 또 예. 착한 딸 역할만 하셨죠. 여자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배우지 못하셨어요. 안타깝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본인 예. 결핍을 해결하십시오. 아.
지금 결핍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 막말로 네. 이제 딱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성 편력 있는 남자 왜 데리고 살아? 맞아요. 네. 이건 조금 제가 읽으면서도 이 아저씨 좀 심하시다. 좀 심해. 네. 뭐 한두 번이야 실수다, 뭐 예. 사고 났다 이러지. 예. 교통사고 계속 나는 놈이 운전석까지 이상한 놈이야. 예. 어쩌다 살다가 한 번이 교통사고 팍 났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뭐 한두 번은. 예. 근데 이건 계속이잖아. 여자 중독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 이 정도면 중독적이라도 할 수 있죠. 예. 이 정도면 중독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야. 그럼 아내분은 계속 사고 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왜 버티고 있냐고. 근데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이 똥차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남성 결핍. 내가 고급 승용차를 내가 딱 갖고 올 수 있는, 똥차를 버리고 벤츠를 내가 딱 잡아 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당장 나가서 내가 사회화를 해야 되는데, 사회화라는 게 뭐죠?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니 착한 딸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삶이 재밌겠어요?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네. 딴 거 다 제끼시고요, 돈 버시고요, 재밌게 사세요. 근데 선생님, 네. 그 이혼을 생각을 할 때 또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혼녀라는 딱지. 네. 예.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사무치게. 네네. 그럴까봐 이 두 가지도 좀 걱정을 하거든요. 이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혼녀라는 딱지 자체가 난 착한 사람이어야 돼, 결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흠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일종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혼녀 딱지가 두려운 거고, 이혼하고 후회하는 거는 네. 지금 뚜렷한 결핍이 딱 직면해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뚜렷한 결핍이 직면이요? 남자 결핍? 내가 쓰레기 같은 똥차 같은 놈이라도 내가 잡아 타고 있었을 때는 그래, 똥차라도 있었어. 딱 나 똥차 버리고 벤츠 탈 거야 딱 왔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벤츠 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뚜렷한 결핍이 딱 직면해 버리는 거지. 그렇구나. 예,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똥차라도 갖고 있을 걸. 왜? 벤츠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분은 일단 경제적인 능력부터 네. 예, 어쨌든 회복을 하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남자 결핍 문제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네. 이걸 좀 내려놓으시고. 네. 예. 그리고 재밌게 사십시오. 예. 부부 생활이 왜 부부가 부부입니까? 부부가 왜 부부여야만 하죠? 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아내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네. 부부가 왜 부부여야만 하죠? 부부는요, 네. 그냥 자식을 낳는 어떤 도구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부가 왜 남녀가 같이 사는데? 그냥 의리 지키려고 살아? 그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사는 목적은 의리를 지키고 외도를 안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혼자 사는 외도도 아니죠. 혼자 네. 혼자 살아야지. 네. 그죠? 네. 그럼 부부가 왜 부부예요? 아이 낳는 도구로 공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랑 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이러려고 살면은 왜 굳이 내가 결혼 생활을 해요? 저기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 어떤 정자 받아가지고 네, 낳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굳이 왜 옆에 남자를 두고 있어야 돼? 그럼 부부가 왜 부부여야 되냐고. 외도를 안 해야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부부냐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부부예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둘이 같이 재밌게 놀아야 돼. 맞아요. 네. 예. 지금 이게 외도라는 게 뭡니까? 네. 내 남편의 외도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노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외도예요. 예. 그럼 외도가 기분이 나쁘다면 아내분은 남편이랑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평생.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내분은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 일단 좀 재밌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재밌게 벌어보세요. 남자랑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남자랑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내 남편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하고 못 노는 사람이 고양이랑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고양이랑 못 노는 사람들은 고양이 키우면은 그 고양이 바로 도망쳐요. 그게 외도예요. 아, 네. 네, 그게 외도예요. 예. 고양이랑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거고, 아이랑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애를 낳아야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거는 자아실현의 에너지고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에너지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예요. 착하게 사는 에너지가 좋은 게 아니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혼도 좋지만 일단 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울해 있지만 마시고. 네. 예.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